현재 거의 모든 가정의 약상자에는 뇌의 기억 중추를 조용히 공격할 수 있는 흔한 약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여러분 대부분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JMA 인터넷 메더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일부 제품을 포함해 널리 사용되는 여러 약물이 장기 복용 시 치매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밝혀진 8가지 흔한 약물 및 약물군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숨겨진 위험과 다음 주부터 당장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의외의 약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많은 알레르기, 감기, 수면 유도제에 들어있는 성분인 별표 디페니드라민, 다이펜하이드로민, 별표입니다. 아마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홍색 알약으로 익숙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염이나 불면증 해소를 위해 이 약을 찾으며 처방전이 필요 없기에 완전히 무해하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 약이 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디페니드라민은 별표 항콜린제, 엔티콜러너직스, 별표라는 약물군에 속합니다. 이 약물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신경전 달물질인 별표 아세틸콜린, 어시텔콜린, 별표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뇌는 나이가 들수록 이 아세틸콜린 한 분자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이 이 과정을 방해하면 그 결과는 해가 갈수록 치명적입니다. 65세 이상 성인 3,400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항콜린제를 가장 많이 복용한 그룹은 치매 발생 위험이 54%나 더 높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관관계일 뿐 직접적인 인과 증명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주의를 권고하기에는 충분한 수치입니다. 약상자의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PM, 야간용, 알레르기 완화 문구가 있다면 디페니드라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필요하다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않아 훨씬 안전한 로레터딘 같은 차세대 옵션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단,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을 갑자기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수백만 명에게 처방되는 현대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약물이지만 같은 계열의 다른 약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진 별표 파록세틴, 페락서틴, 상품명 박실, 별표입니다. 이 약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널리 쓰이는 별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별표입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항우울제와 같아 보이지만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록세틴은 강력한 항콜린 성질을 가진 유일한 SSRI입니다. 이 특징 때문에 실제로는 9세대 약물처럼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설트랄린이나 에스시탈로프람 같은 다른 SSRI는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지만 파록세틴은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미국 노인병학회 AGS는 파록세틴을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 목록인 별표 비어스 기준, 비어즈 크라이티리어, 별표에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기분을 안정시키기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만약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에게 별표 내 약에 항콜린 성질이 있는가? 별표라고 질문하십시오. 설트랄린이나 에스시탈로프람 같은 대안은 고령자의 뇌에 훨씬 무해합니다. 소화기 약물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산 역류나 속쓰림을 위해 TV 광고에서도 흔히 보는 이 약들은 이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많은 사람이 약을 끊으면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수년간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PPI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 흡수를 체계적으로 방해합니다.
일산이 지나치게 억제되면 비타민 B12, 마그네슘, 칼슘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이는 신경 신호 전달과 뇌세포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뇌세포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별표 브레인 포그, 건망증, 별표나 인지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JMA 노랄러지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PPI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치매 위험이 44% 높았습니다. 만약 장기 복용 중이라면 인지 기능에 영향이 적은 파모티딘, 퍼마티다인 같은 H2 차단제로 전환이 가능한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중단은 반동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과민성 방광 치료제로 쓰이는 별표 옥시부티닌, 악시뷰터닌, 상품명 디트로판, 별표입니다. 노인들에게 매우 흔한 방광 조절 문제는 부끄러움 때문에 깊은 질문 없이 처방대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옥시부티닌은 아세틸콜린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뇌혈관 장벽을 매우 쉽게 통과합니다. 즉, 기억의 중심인 해마에 직접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겪는 건망증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방광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미라베그론, 머레이비그론 같은 최신 약물은 아세틸콜린을 차단하지 않는 전혀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여 훨씬 안전한 대안이 됩니다. 9세대 항우울제인 별표 아미트립틸린, 에멀리프털린, 상품명 에라빌, 별표은 만성 통증, 불면증, 편두통 예방 등 다방면에 쓰이지만 현존하는 약물 중 가장 강력한 항콜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수년간 복용하면 인지 능력이 서서히 침식됩니다. 단어 선택이 어려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의 변화가 너무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신경통에는 둘록세틴이나 가바펜틴, 수면에는 저용량 독세핀이나 멜라토닌 같은 더 안전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옵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두 가지 약물군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벤조디아제핀, 벤조다이에저핀즈 불안과 불면증에 처방되지만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알츠하이머 위험이 43에서 51% 증가합니다. 뇌가 이 약물에 적응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신경활동이 느려집니다. 절대 갑자기 끊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주에 걸쳐 서서히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조현병 치료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노인들의 배회나 초조함 관리를 위해 오프라벨, 용도에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DA는 치매 환자에게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블랙박스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도파민을 강력히 억제하여 사람을 감정적으로 무디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시설에서 이 약을 처방받았다면 그것이 정말 의학적으로 필수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일 약물보다 더 위험한 별표 항콜린성 다약제 복용, 팔리파워머시, 별표입니다. 수면을 위해 디페니드라민을 먹고 방광을 위해 옥시부티닌을 먹으며 통증을 위해 아미트립틸린을 동시에 복용하면 그 부작용은 단순히 합쳐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배가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약물로 인한 인지 저하는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약물 부담을 줄이면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명료한 정신과 에너지를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 처방약, 상비약, 영양제의 목록을 작성하여 의사나 약사에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별표 항콜린성 인지 부담 점수, ACB 스코어, 별표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매년 정기적인 약물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약을 안전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뇌 건강을 지키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